제가 여러분들한테 출석을 80%만 하면 만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20%만 공짜로 해주면 안 될까요? 오늘 같은 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 진짜 수업하기 진짜 싫다. 이러면서 뭐라고 뻥을 칠까 이러다가 나왔습니다. 네. 수다를 좀만 뭘 떨어볼까 하다가 뭘 떨까 지금도 고민 중인데, 오늘따라 어젯밤부터 되게 좀 기분이 많이 다운이 되고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이유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 학기에 되게 하여튼 스트레스 받을 일이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되게 제가 원래 수업 시간에 그래도 텐션이 되게 좋은 편인데 이번 학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이거랑 관련돼서 그냥 하는 얘기인데 사실 2학기 때 10월 며칠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계 정신건강의 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10월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겸사겸사 이 텀블러를 보면은 말이 그려져 있잖아요. 스타벅스 텀블러인데 이게 뭐냐면은 스타벅스에서 2014년에 나온 텀블러예요. 이게 그때 말의 해여가지고 말이 그려져 있는 이 텀블러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거를 1월에 샀어요. 왜 샀냐면은 2014년 1월에 제가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정신과에 간 날이에요. 그래서 2014년에 대학원 다닐 때였거든요. 그때 2012년, 2013년 진짜 힘들다가 나 진짜 이거는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2014년 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10년 전이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막 뭐 정신과라느니 뭐 우울증이라느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제가 지금 까놓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약간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녹화도 안 했는데 이번 학기는 녹화하고 있어요. 이게 2014년 거더라고요. 얼마 전에 집 정리하다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거 기억나가지고 맨날 들고 다니는데 2014년이잖아요. 그때부터 약 먹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먹고 있어요. 10년째예요, 10년째.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도 힘드신 분들 계시겠지만 혹시 그 중에 이거 뭐 하면은 취업에 뭐 불이익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뭐 이거 먹으면은 약을 끊는 게 어렵다는 예시가 되긴 하겠네요. 근데 빨리 끊는 사람들은 몇 년 안에 끊긴 하는데 저는 중간에 약을 끊은 적은 없고 어쨌든 지금 10년째 먹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대학원도 잘 다녔고 박사 졸업도 잘했고 결혼도 했고 아기도 낳았고 여기 동국대 2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 가보세요. 상담이든 병원이든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돼가지고 되게 저의 상태에 항상 민감하게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제 오늘 되게 처지기 시작을 하는 게 좀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되게 운동에 목을 매는 이유도 운동을 통해서 되게 스트레스 해소를 많이 하는데 요 며칠 운동을 안 가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오늘은 바쁘지만 어떻게든 운동을 가보려고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하는 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까짓 거 때려치면 돼요. 여러분들을 해치지는 마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 대학원생 뭐 학위 졸업 그게 아무리 어려워봤자 때려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때려칠 걸. 오늘까지도 고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어설프게 헬프데스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일정에 넣었더라고요. 일정에 넣은 줄 몰랐어. 다음 주 토요일이 시험이에요. 그쵸? 다음 주 토요일이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주 토요일이 시험이고 그래서 오늘 이론 수업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파이썬 하잖아요. 수요일 수업이 붕 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요일 수업 때 진도를 나가는 건 너무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 시험 끝나고 그 다음 월요일 이때는 실습할 게 없잖아요. 이때는 실습을 할 게 없어서 휴강을 하면은 이때 휴강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요 수요일에는 이때 수업을 모이긴 모일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줄게요. 요 수요일에 수업을 하고 요 월요일에 휴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요 수요일에 휴강을 하고 월요일에 그냥 이론을 나가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 드릴게요. 수요일에 수업을 하자. 월요일에 수업을 하자. 아유, 네? 수요일에 수업하면 그 약간 질문하고 네, 헬프데스크 할 거예요. 진도 하나도 안 나가고 이때 이제 시험 며칠 안 남았을 때잖아요. 그러면 많이 들고 오겠지 뭐.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나아요? 수요일 수업이 나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이 낫다. 끄덕끄덕. 월요일이 낫다. 끄덕끄덕. 수요일에 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 주 수요일에 여기서 헬프데스크를 하고요. 토요일에 시험 보고 월요일은 휴강입니다. 없어요. 네, 그렇게 합시다. 잘 됐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시작을 하죠 그러면. 어디 가서 저 우울증이라고 소문내지 마세요. 교수님들한테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전 강의에 제가 원래 사전 강의를 최대한 챙겨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못 보고 왔어. K민즈 클러스터링이었잖아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게 이터러티브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하려고 아마 수업을 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결국에는 끼리끼리 모여라. 요런 알고리즘이죠. 언슈퍼바이즈드죠. 아주 대표적인 언슈퍼바이즈드 메소드고, 그래서 레이블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우리가 적어도 2차원을 예로 든다면은 R2라는 공간에 있는 이런 레이블이 달려있지 않은 이런 점들, 얘네들 사이의 유사도 같은 걸 잘 비교해가지고 누가 모여 있나를 찾으려고 하는 게 클러스터링이죠.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로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 순전히 거리만 재는 알고리즘이었죠. 거리만 재서 요렇게 뭐 센트로이드 내지는 평균 같은 거를 요렇게 막 뿌려놓고, 요약을 하자면은 여기 한 점에서 요렇게 저 각각의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하고 그 중에 누구누구랑 제일 가까운지 찾은 다음에 걔네들끼리 모여서 평균을 내는 거. 그렇게 이터러티브하게 돌아가면은 센트로이드들이 그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잘 수렴을 할 거다 라는 그런 알고리즘이 K민즈 클러스터링이었죠. 맞죠? 맞죠?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클러스터링으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라는 걸 들고 왔어요. 그래서 K민즈를 했고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라는 걸 할 건데, 둘 다 공통점으로는 뭘 가지고 있냐면은 이터러티브해요. 이터러티브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K민즈 클러스터링이 주어진 샘플이 있고 주어진 센트로이드가 있으면은 얘를 가지고 거리를 계산을 한 다음에 레이블을 구하잖아요. 누구랑 제일 가깝니? 그래서 그렇게 구한 레이블을 가지고 얘를 업데이트 시키잖아요. 요거를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이터러티브에서 K민즈 알고리즘이었잖아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는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디스크리트 하잖아요. 왜냐하면 레이블이 0 또는 1로만 딱 떨어지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퍼셉트론 했던 것처럼 퍼셉트론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차이점이 어디서 왔냐면은 확률을 도입을 함으로써 그냥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뭉뚱그려진 정보를 확률로 표현을 하잖아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 그래요. 프로바빌리티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디스크리트 하지가 않고 이것도 역시 확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어떤 정도로 나타납니다. 정도. 그래서 그 정도를 이용을 해서 그 프로바빌리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 필요한 파라미터들, 대표적으로 이제 민이나 코베리언스 이런 거를 업데이트를 할 텐데, 그거를 할 때 이제 K민즈처럼 뚝딱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프로바빌리티라는 어떤 연속적인 값을 이용을 해서 이터러티브하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한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가져왔습니다. K민즈를 먼저 보고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순서로 갈 거냐? 첫 번째, 믹스처란 무엇인가? 믹스처 디스트리뷰션. 그 중에서도 가우시안을 섞기 때문에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라는 이름이 붙거든요. 그리고 리스폰시빌리티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요 개념이에요. probability. 아, 얘가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 이 responsibility에 대한 개념이고, probability에 대한 개념이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터러티브하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과정. 요렇게 세 개를 보면 오늘 끝날 거예요. 네. 여기까지 차곡차곡 시험 범위에 담기겠죠. 시작을 해봅시다. 믹스처 보고, 리스폰시빌리티 보고, 이터러티브한 파라미터 업데이트. 가봅시다. 첫 번째, 오늘 강의 자료가 별로 없잖아요. 오늘 거의 다 판서예요. 죄송해요. 거의 판서예요. 이거를 강의 자료화 하지 못했어요. 1번, 믹스처라는 게 있습니다. 믹스처라는 게 뭐냐면은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률 분포로 새로운 확률 분포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떤 도메인이 주어져 있고 확률 분포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확률 분포가 있대. 근데 우리가 보통 확률 분포 함수라고 하면은 어떤 함수 꼴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이제 평균이랑 분산을 가지고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익스포넨셜을 이용을 해서 이런 꼴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함수 모양을 정의를 해요. 뭐 이게 뭐 가우시안일 수도 있고 뭐 바이노미얼도 있고 감마 디스트리뷰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어떤 함수 꼴에다가 파라미터를 해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임의의 꼴을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 이런 거는 우리가 함수의 꼴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이거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익스포넨셜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평균을 기준으로 딱 하나 솟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솟아 있는 것도 되게 많아. 그리고 걔네들이 막 어떤 꼴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은 이런 거를 일반화해서 어떤 확률 분포로 하나 정의를 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가우시안, 얘도 가우시안, 얘도 가우시안. 이 가우시안 세 개를 합쳐서 얘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우시안 하나는 우리가 파라미터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1번 가우시안은 이렇게 생기고 이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1번 가우시안이 이렇게 생겼어. 2번 가우시안 분포가 뭐 이렇게 생겼어. 3번 가우시안 분포가 이렇게 생겨. 그래서 이 각각 P1이라는 가우시안, P2라는 가우시안, P3라는 가우시안을 이용을 해서 얘네 셋을 적절히 잘 조합을 하는 거예요. 조합을 해서 새로운 확률 분포, 이 빨간색을 하나 만들자. 되겠죠. 더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더하긴 더하는데 그 정도를 여기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파이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0.7, 여기가 0.2, 여기가 0.1 하면은 요 파란 게 한 0.7배, 요 가운데 초록색이 한 0.2배, 빨간색이 한 0.1배 해가지고 세 개를 다 더하면은 우리가 얻고 싶은 저 확률 분포를 표현을 하자 이거죠. 네. 그래서 여기 앞에 붙는 이런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장 일반적인 꼴로 써볼게요.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때 파이 K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믹싱, 서로 섞을 때 참여하는 코이피션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율로 확률 분포가 섞여 들어가는지를 결정하는 믹싱 코이피션트고 얘는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다 합해서 1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확률 분포잖아요. 얘도 모든 영역에서 더하면 1이 되잖아요. 확률은 전부 다 합하면 1이 돼야 되니까. 얘도 더하면 1이죠. 얘도 더하면 1이죠. 얘도 더하면 1이에요. 각각을 다 인테그랄을 하면 1인데 얘도 사실 확률 분포가 되려면은 합해서 1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곱해지는 코이피션트들은 이제 1보다 작아서 다 더해서 1이 나오도록 해줘야지 요 새로운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이
새로운 확률 분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딱 요겁니다. 물론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물론 양수여야겠죠. 그래서 믹싱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참여할 건지를 여기 앞에 붙어 있는 믹싱 코에피션트가 담당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MOG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를 하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또는 뭐 다르게는 뭐 GMM이라고도 해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얘는 뭐냐면은 믹스처는 믹스처인데 뭘 섞을 거냐면은 가우시안 분포를 섞을 거예요. 이렇게 쓸까? 가우시안 분포를 섞는 겁니다. 우리 가우시안 알고 있죠? 뭐 확률밀도 함수 써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함수 있잖아요. 그려봐 라고 하면 이렇게 종으로 생긴 거. 그래서 평균 시그마 해가지고 생겨 있는 그 가우시안 분포 있잖아요. 가우시안 분포가 사실 제일 대표적인 분포니까 믹스처를 하는데, 사실 믹스처 자체는 어떤 분포를 해도 상관없어요. 뭐 그냥 확률 분포기만 하면은 그거 섞어서 새로운 분포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다? 가우시안을 섞어서 만든 모델이어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세 개가 섞여 있다 라고 하면은 파이1, 뮤1, 시그마1, 파이2, 뭐 x, 뮤2, 시그마2, 또 파이3, x, 뮤3, 시그마3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왜 예를 들었냐면은 이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파라미터는 일단 뭐가 있어요? 믹싱 코에피션트가 있어야 되죠. 만약에 3개면은 믹싱 코에피션트 3개, 스칼라 3개 있어야 되죠. 또 뭐 있어야 돼요? 매 가우시안 세트마다 필요한 뮤랑 시그마, 코베리언스, 요게 3세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3개짜리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면은 파라미터가 요렇게 필요합니다. 네. 파이1, 파이2, 파이3, 뮤1, 뮤2, 뮤3, 시그마1, 시그마2, 시그마3 요렇게 9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면 이 9개의 파라미터를 다 찾아야지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잘 설명을 하는 요 9개의 파라미터를 찾으면은 이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K-민즈 클러스터링은 센트로이드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 평균 뮤들의 값, 뮤값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거리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런데 얘는 파라미터가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리스폰시빌리티로 넘어가 보죠.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볼게요.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이 그림 하나만 잘 그리면 모든 게 설명이 돼. 잘해보자. 예쁜데, 예쁘다. 요렇게 하나, 요거 2개. 오, 혼신을 다해 그리니까 잘 그리죠? 됐어. 마음에 들어. 얘를, 검은색을 이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모델 자체예요. 디스트리뷰션 3개 다 더한 거. 여기 3개 다 더한 게 지금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요 빨간색을 파이1, 이거 뭐라 쓸까? P1이라고 쓸게요, 그냥. 그리고 파이2, P2, 그리고 마지막 거 초록색 써서 파이3, P3 이렇게 3개의 디스트리뷰션을 믹싱을 해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모델, 이 검은 거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검은 거 하나. 그래서 뭐 여기가 뮤1이겠죠. 얘에 대한 뭐 시그마1 있을 거고, 여기 뭐 뮤2도 있을 거고, 여기 뮤3도 있을 거예요. 굳이 뭐 다 그리진 않을게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3개를 잘 섞었나 봐. 잘 섞었어. 네, 잘 섞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확률 분포를 따르고 있는 어떤 샘플을 막 무작위로 뽑으면은 대충 히스토그램이 이런 모양을 따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샘플을 뽑았더니 막 여기도 막 되게 몰릴 거고, 그러니까 지금 원 디멘션이니까 막 여기에 되게 몰려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좀 드물드물하다가 여기도 살짝 이렇게 몰려 있을 거고, 여기는 또 막 되게 많이 몰려 있는 그런 분포를 보이겠죠. 원디니까. 그러니까 얘가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이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요 디스트리뷰션 하나하나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거를 하나하나로 생각을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클러스터가 모여 있는 어떤 모델이고, 그거를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으로 표현을 한 게 되겠죠. 보세요.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 놓은 거는 확률값이죠. 확률값. 확률값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x1이라는 샘플이 있다 칩시다. x1이라는 샘플이 있어요. 얘가 관측이 될 확률은 지금 이 검은색을 이용을 해서 표현이 되고 있죠. 이 x1이라는 샘플이 나타날 확률 요쯤이에요. 요쯤. 요 세로값 정도일 거예요. 뭐 x2라는 샘플이 여기 있으면은 좀 더 높은 확률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여러 샘플들의 히스토그램이 저런 확률 분포를 따라서 나타나는 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x1이라는 위치에서의 확률값, 여기 이 믹스처 오브 디스트리뷰션 함수에다가 x1을 넣어서 평가를 해봐요. 그러면은 사실 확률값을 3개를 구해요. 더하기 파이2 px2, p2x2. 여기는 p1x1. 그리고 파이3 p3x1이구나. x1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 잘못 썼네요. 다시 쓸게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 믹스처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얻어진 값, 여기겠죠. 여기 저 값이 저 세로 위치가 사실은 3개의 믹스처로부터 계산이 됐잖아요. 예를 들면 뭐예요? 요거 여기죠. 여기 요만큼 이 검은색 전체 값 중에 여기서 온 거는 한 요 정도일 거예요. 이 빨간색 분포에 여기에 해당되는 값 맞죠? 되게 작겠죠? 그리고 얘가 좀 크겠죠? 사실은 여기인데 뭐 대충 누적되니까 한 요렇게 그릴게요. 한 요만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분포에서 온 거 한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여기가 요만큼 작겠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인데 세 개가 믹싱이 돼서 얻어진 확률일 텐데 지금 대충 보면은 얘가 제일 클 거예요. 당연하죠. 여기에 되게 가까웠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마침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0.05, 0.60, 0.02. 그래서 다 합해서 0.67 나왔어. 확률 치고 되게 크네. 근데 어쨌든 0.67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리스폰시빌리티라는 걸 설명하려고 해요. 리스폰시빌리티는 뭐냐면은 이렇게 써봅시다. 리스폰시빌리티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쓸까? 여기다가 써볼게요. 다시 px를 제가 지금 파이1 p1x1 더하기 파이2 p2x1 더하기 파이3 p3x1이라고 써놓고 예를 들어서 그 값이 0.67이 나왔는데 얘가 0.05, 얘가 0.60, 0.02가 나왔다 했어요. 그러면은 리스폰시빌리티는 감마1, 감마2, 감마3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간단합니다. 0.67분의 0.05 요거에 해당하는 리스폰시빌리티예요. 요거에 해당하는 리스폰시빌리티 얼마냐면은
그리고 얘에 해당되는 리스폰시빌리티 이렇게 나와요. 뭐예요 이거? 뭐냐면은 각각에서 구해진 이 파이까지 다 곱한 거예요. 파이 믹싱 코이피션트까지 곱해서 나온 이 세 개의 값을 더해서 얘가 나왔잖아요. 요 전체 확률 값에 대해서 얘네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비율. 전체 67 중에서 얘는 67분의 5 정도 참여했죠. 얘는 67분의 6 정도 참여했죠. 60 정도 참여했죠. 한 90% 했겠죠. 얘는 67분의 2 정도만 참여를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리스폰시빌리티라고 불러요. 실제로 식으로 쓰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감마 K는 파이 K, X, 뮤 K, 시그마 K 이거 뭐예요? 전체 확률 0.67 분의 개 그 특정 클러스터에서 온 거 이렇게 써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없죠. 다 더한 거 다 더한 거 다 더한 거 분의 그거 요거 그래서 감마 1, 감마 2, 감마 3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쵸 리스폰시빌리티 이래요. 설명을 하자면은 뭐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X1이라는 샘플이 있는데 이 X1이라는 샘플에 대해서 이 각각의 믹스처들이 기여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확률적으로. 얘가 확률적으로 한 67% 되는데 그 중에 5%, 60%, 2% 담당했으니까 그것들의 비율 100%를 제일 큰 거라고 했을 때. 네. 그게 리스폰시빌리티입니다. 네, 리스폰시빌리티 계산하러 가면 할 수 있겠죠? 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기출을 하나 볼까요? 언제 기출을 볼까? 작년 가을. 이거 당연히 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아, 너무 떠먹여주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죠? 5번.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다음의 질문에 답하세요. 1번. 리스폰시빌리티를 계산하세요. 뭐예요, 이거? 요거 다 더해서 요거에 대해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맨 첫 번째 줄 다 더하면 0.2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0.2분의 0.1 되겠죠? 아, 너무 작아. 더. 여기가 그러니까 0.2분의 0.1, 0.05를 0.2로 나누고 0.5를 0.2로 나누죠. 이렇게 되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 뭐예요? 계산하면은 0.5, 0.25, 0.25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샘플 뭔지 몰라요. 무슨 값인지 모르겠어. 근데 필요한 건 다 계산돼 있죠. 이 첫 번째 샘플이 있고 그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이랑 믹싱 코이피션트를 넣어서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다 더하면 0.29. 리스폰시빌리티를 각각 계산하면은 얘가 한 50%, 얘랑 얘는 25%씩 담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리스폰시빌리티예요. 요 표만 보고 여기 사실 다 채워 넣을 수 있죠. 그게 A번입니다. 네. 그게 A번입니다. 이렇게 풀으라고 낸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리스폰시빌리티는 이렇게 구하고요. 그러면은 K민즈로 돌아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K민즈에서 뭐 레이블을 하나 만드는데 원 오브 K 코딩을 이용을 해서 정의를 했던 거 나오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샘플이 한 5개가 있고 클러스터가 3개가 있어. 1빵 빵, 뭐 빵 1빵, 1빵 빵, 빵 빵 1, 빵 1, 빵. 이렇게 원 오브 K 코딩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제가 수업 전에 했죠? 사정관계 나오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지금 여기 샘플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있고 클러스터가 1번, 2번, 3번 있어서 이 첫 번째 샘플은 1번 클러스터에 속한다. 두 번째 샘플은 2번 클러스터에 속한다. 그거를 디스크리트하게 나타내주는 레이블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1번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은 요거를 다 더하면 된다. 2번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 요거 다 더하면 된다. 그쵸? 뭐 그런 얘기 했을 거고.
뮤1이라는 거 업데이트 하려면은 1번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이 2개고 걔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업데이트 하잖아요. 불과 지금 어젯밤에 보신 거죠. 뮤2를 업데이트 하라. 2분의 x2, x5 하면 되고 뮤3는 x4 이렇게 업데이트 하면 돼요. 요거잖아. 요거였잖아요. 요거를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서는 뭐가 담당을 하냐? 뭐겠어요? 리스폰시빌리티가 담당을 하겠죠. 아까 방금 전에 저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임의로 써봅시다. 0.8, 0.1, 0.1, 뭐 0.1, 0.7, 0.2. 뭐 개수는 각게 채워볼게요. 또 뭐 할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어. 리스폰시빌리티 이렇게 돼 있어. 샘플이 하나, 둘, 셋, 넷, 5개. 클러스터가 1번, 2번, 3번. 각각의 행은 합이 1이 되어야 되죠. 리스폰시빌리티니까요. 노멀라이즈를 합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해석하라라고 하면은 1번 샘플은 1번 클러스터가 한 80% 기여했고 2번, 3번은 10%씩 기여를 했대. 그리고 2번 샘플은 얘가 한 70%고 10%, 20% 했대. 비슷하죠? 디스크리트한 버전이죠. 얘는 뭐예요? 확률 버전이에요. 확률 버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지금 총 샘플이 5개가 있어요. 샘플이 총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 이 5개의 샘플 중에 1번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의 개수라고 하면은 K민즈 같은 경우에는 요거 다 더하잖아요. 얘도 여기를 다 더하면 돼요. 대신에 샘플 하나가 1인분까지 할 수 있어요. 1인분을 하는데 나를 나눠서 넣을 수 있잖아. 내가 리스폰시빌리티가 제일 큰 애한테는 그만큼 크게 주면 되고 제일 작은 애한테는 작은 만큼 주면 돼요. 그러니까 1번 클러스터에는 1번 샘플이 한 0.8 정도 담겨 있다. 2번 샘플이 한 0.1, 3번은 요만큼, 4번은 요만큼, 5번은 요만큼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다 더하면 얼마냐? 2, 10, 1.9예요. 1.9. 한 1.9개. 5개 중에 이거는 이제 연속적이니까 0 아니면 1 그게 아니라 그냥 확률로 나왔으니까 1번 샘플에는 한 1.9개가 들어있어요. 1번 클러스터에는 1.9개. 2번도 한번 더 해볼게요. 8, 13, 14, 15, 1.6개. 3번에는 몇 개? 3, 4, 5, 6, 7, 1.5개. 이렇게 들어있네요. 5개의 샘플이 지금 현 시점에서 파라미터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죠. 대충 개수를 세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걸 하고 있냐면은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지금 리스폰시빌리티를 하나의 매트릭스로 나타낸 다음에 각각의 컬럼의 합을 N1, N2, N3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믹싱 코이피션트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이 1을 업데이트하라 5분의 1.9, 파이 2를 업데이트해라 5분의 1.6, 파이 3는 얼마? 5분의 1.5. 이렇게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이터러티브하게. 말이 되죠? 말이 되는 시간이에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의 믹싱 코이피션트예요.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이 이 믹스처를 이루는데 얼만큼 참여하는지가 여기에 담겨 있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구해요? 리스폰시빌리티를 이용을 해서 이 몇 번째 클러스터에 얼마만큼 담겨 있는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전체 샘플의 개수로 나눠요. 말이 되죠? 지금 샘플이 총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1.9개, 1.6개, 1.5개니까 이 P1은 5분의 1.9, P2는 5분의 1.6, P3는 5분의 1.5 정도 섞으면 말이 되겠죠. 말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뭐 업데이트 해야 돼요? 뮤1을 업데이트 할 거예요. 아까
믹스처 아니 K민즈에서는 어떻게 하면 됐어요? 2분의 x1 더하기 x3 하면 됐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1.9분의 1을 할 거고, 그쵸? 여기 지금 1번에 해당되는 샘플이 총 1.9개가 들어있는데 얼만큼씩 더해야 돼요? x1은 0.8만큼, 얘만큼. x2는 0.1만큼. x3는 0.3만큼. x4는 0.6만큼. x5는 1만큼. 이렇게 더하면 돼요. 평균이죠, 평균. 산술 평균처럼 생기긴 했어요. 근데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은 약간 웨이트가 들어간 산술 평균. 웨이티드 에버리지? 뭐 이런 말 하나? 어쨌든. 왜 그렇게 구했어요? 우리는 이 첫 번째 클러스터의 민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정도가 전체 1인분 중에 일부분만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들만 섞어가지고 새로운 평균을 구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을 내야 되니까 일단 요거 다 합친 걸로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얘네가 하고 있는 인분을 다 더하면 1.9니까 1.9로 나눌 건데 이제 x1은 자기가 들어가 있는 만큼, x2도 자기가 그 약간 투표한 만큼, x3, x4 뭐 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뮤1을 구하는 데는 리스폰시빌리티가 크면은 크게 반영이 되겠죠. 작으면은 작게 반영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빨리 끝나겠네. 마찬가지로 뮤2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똑같아요. 뮤2 n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6분의 1로 나눌 건데 0.1x1, 0.7x2, 0.5x3, 0.2x4, 0.1x5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다들 자기 목만큼만 더하면 돼요. 자기 목만큼만 더하면 됩니다. 배고프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K민즈를 써볼게요. K민즈는 주어진 샘플이 있어요. XN. 그리고 주어진 센트로이드가 있어야 돼요. 뮤 K. 얘를 가지고 거리를 계산을 하죠. 거리를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레이블을 계산을 해요. 누구랑 제일 가깝니? 라는 걸 표현을 하죠. 요거를 가지고 얘를 업데이트하죠. 물론 얘도 필요하죠. 요거 계산할 때 이것도 필요하죠. 레이블이랑 샘플 가지고 뮤K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쵸? 이때 중요한 건 뭐였어요? 거리를 계산을 하죠. 거리.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보죠. 역시 주어진 샘플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어진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뭐 있어야 되냐면은 파이 K, 뮤 K, 그냥 스칼라 버전으로 쓸게요. 일단 이것도 스칼라로 쓰자. XN, 파이 K, 뮤 K, 시그마 K 이렇게 파라미터가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뭘 구해요? 리스폰시빌리티를 먼저 계산합니다. 어떻게 해요? K개의 클러스터, K개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은 그 각각으로부터 프로바빌리티를 다 구해요. 이 1번에서 구하고 2번에서 구하고 3번에서 구하고 4번에서 구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까 그 기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확률을 먼저 구해. 그 다음에 뭐 해요? 더한 걸로 나눠서 리스폰시빌리티를 구해요.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 하면 돼요? 요거 업데이트 하면 돼요. 파이, 뮤, 시그마 업데이트 하면 됩니다. 물론 얘도 써야 돼요. 요거 이렇게 돌아갑니다. 확률 구해서 리스폰시빌리티 구하고 파라미터 업데이트하고 또 다시 확률 구해서 파라미터가 달라지면은 확률이 바뀌니까 리스폰시빌리티가 바뀌어야겠죠.
그럼 바뀐 거 가지고 다시 리스폰시빌리티 구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거리 기반으로 했던 게 확률로 바뀐다. 이터러티브 하기는 매 한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좀 돌리면은 K민즈처럼 점점 수렴을 해갑니다. 만약에 레이블을 결정해줘, 레이블도 하나 결정해줘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변수를 뭘 쓸까? 요렇게, 하여튼 요렇게 하면 되죠. K를 달리해가면서 요거를 조사하면 될 거예요. 리스폰시빌리티를 조사해서 그 중에, 미니래, 맥스죠. 리스폰시빌리티를 조사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값이 언제야? 라고 디시전을 내려도 상관없죠. 그렇게 그냥 디스크리트하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 좀 더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여기 자체죠. 이거를 0 또는 1로 그냥 결정을 내릴 거면은 아규먼트 맥스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디스크리트하게 말고 확률적으로 그대로 사용할래? 그러면 리스폰시빌리티 자체를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자료를 한번 다시 봅시다. 이제 강의 자료를 봅시다.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딱 요거 한 페이지예요. 요거 한 페이지로 설명 다 돼요. K민즈랑 돌아가는 게 똑같습니다. 일단 이터러티브하게 돌아가야 되니까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시작해야 돼요. 이니셜라이즈를 합니다. 뭐 랜덤으로 하든 적당히 하든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두 개를 반복할 거예요. 여기 두 개를 반복하는데 첫 번째 샘플이 주어져 있고 파라미터가 결정돼 있으니까 리스폰시빌리티를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뭐냐면은 샘플은 일단 주어져 있고 파라미터는 첫 바퀴에서는 이니셜라이즈가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 바퀴부터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니까 알 거예요. 그래서 우변에 있는 모든 걸 다 아니까 그거를 계산을 해서 요 감마를 업데이트를 하면 돼요. 그쵸? 우변에 있는 모든 거 다 알고 그거 가지고 좌변으로 대입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리스폰시빌리티 앞에서 다 구했죠. 샘플 원래 주어져 있는 거죠. 파라미터 현재 시점에 나와 있죠. 그거 가지고 뭘 업데이트하면 돼요?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아까 NK라고 얘기했었죠. NK는 뭐냐면은 리스폰시빌리티를 각각의 컬럼별로 합친 거. 뭐 아까 5개 중에 1.9, 1.6, 1.5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게 NK고요. 믹싱 코이피션트 보세요. 전체 샘플 중에 그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샘플. 근데 단지 실수로 나와 있는 거. 맞죠? 아까 그렇게 구했죠. 뮤를 어떻게 업데이트해요? 그냥 샘플을 가지고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리스폰시빌리티를 웨이트로 줘서 전체 개수 NK로 나눠주는 웨이티드 된 에버리지. 마찬가지로 코베리언스. 원래 코베리언스 어떻게 구해요? 요거 없이 구하잖아요. 요거랑 요거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샘플 코베리언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뭘 줬다? 웨이트로 리스폰시빌리티만큼을 웨이트로 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웨이트로 줬으니까 그거를 다 합친 값으로 나눠서 평균을 내고 있는 거죠. 요렇게 계산을 합니다. 요 2번, 3번, 4번 다음 주 파이썬 시간에 하겠죠?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2번, 3번, 4번 식이 나올 겁니다. 막 데이터셋에다가 샘플에다가 리스폰시빌리티 구한 거 다 곱해가지고 더하고 그런 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뱅글뱅글 돌면은 잘 알아서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듣고 흘리세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도 나름의 코스트로 사용을 하는 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사용을 해요. 우리 예전에 한번 봤던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옵티마이즈를 하는 건데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듣고 흘리세요.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한 번에 옵티마이즈를 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여기 이름으로 E 스텝, M 스텝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E는
expectation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M은 maximiza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maximization. 그래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적화를 하는 이터러티브한 방법으로 EM 메소드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expectation, maximization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터러티브하게 최적화를 하거든요. 이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방법이에요. 확률 쪽으로 배우면은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뭐 통계적인 추론 같은 데서 나오는 단어예요. EM 메소드라고 해서. 하여튼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라는 것도 EM 메소드를 이용을 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인데,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할 거고요. 그냥 듣고만 계세요. EM 메소드 궁금하시면은 제 생각엔 대학원 가셔야 돼요. 네. 뭐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뭐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뭐 베리에이셔널 어프록시메이션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뭐 인포메이션도 나오고 하고 하는데, 그래요.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얘도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요런 그림도 가능해요. 제가 이걸 그리지는 못했는데 교재에 나온 그림이거든요. 레이블이 디스크리트하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리스폰시빌리티라는 실수로 표현이 되니까, 원래 K민즈 같으면은 너는 빨간색, 너는 초록색, 너는 파란색 하고 레이블을 직접 줬어야 되는데, 얘는 스무스한 레이블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색깔이 섞여 있잖아요. 약간 블렌드가 되잖아요.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정도가 실수로 표현이 되니까 그 각각의 샘플도 딱 특정 클러스터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중간적으로 속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거를 색깔로 같이 표현을 한 그림이 오른쪽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리스폰시빌리티는 뭐냐면은 어떤 샘플,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어떤 K번째 컴포넌트가 얼마만큼 담당을 하냐, 설명을 얼마나 하고 있냐에 대한 정도를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돌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2차원으로 샘플을 이렇게 뿌려 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레이블이 달려있지 않고 일단 뮤1, 뮤2, 뮤3를 랜덤으로 주고, 코베리언스로는 아이덴티티를 준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포지티브 데피니트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이덴티티로 하고, 믹싱 코이피션트 얼마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았더니 이렇게 갔대. 뮤랑 코베리언스가 점점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여러 번 돌아요. 이터레이션 얘도 돌아야 돼요. 돌고 돕니다. 그래서 끝까지 돌았더니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차원이에요. 아까는 1차원이라서 이렇게 그려놓고 했죠. 지금 2차원이니까 이렇게 그 등고선을 그려놓은 건데, 어쨌든 이 첫 번째 믹스처가 지금 여기를 담당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믹스처가 얘를 담당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믹스처가 여기를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뮤1, 뮤2, 뮤3랑 코베리언스도 지금 그 각각의 클러스터의 분포를 표현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타원들이 적절히 이렇게 찌그러져서,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끝나네. 이러면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잠깐만요. 기출 좀만 보여줄게. 기출 좀만 보여주고 끝낼게요. 봅시다. 그냥 다 나오죠, 배운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지난 학기에 냈던 문제인데, 심지어 1차원으로 K민즈를 직접 다 구해보자는 문제였어요. 샘플이 6개가 주어졌습니다. 이건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로 주어졌어요. 센트로이드도 주어졌어요. 이러면은 6x3짜리 디스턴스 구할 수 있죠. 6x3 구하면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샘플이 얘랑 거리를 구하라는 거니까 1, 5, 10 이렇게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샘플이 얘랑이니까 11, 5,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거 구하라고. 거리를 직접 구해봐라. 그 다음에 뭐 해라? 레이블 찾아라.
레이블 찾으면 어떻게 나와요? 1, 0, 0 이렇게 나올 거고 0, 0, 1 이렇게 나오겠죠. 원 오브 K 코딩으로. 그거 하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해라? 파라미터 업데이트 하는 것까지 해봐라.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뮤1, 뮤2, 뮤3 이랬는데 한 바퀴 돌면은 뮤1, 뮤2, 뮤3 뭘로 바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런 문제였어요. 이렇게도 되고 막 다차원으로도 되고 뭐 했습니다. 또 아까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도 아까 여기 있지 않았나? 여기 있었죠.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 대해서 다음을 답하세요. 리스폰시빌리티 아까 구했죠? 뭐 하래요? 그 다음에 인덱스 구해보래. 레이블 찾아보래.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여기 0.5, 이거 확대 안 했구나. 죄송해요. 0.5, 0.25, 0.25니까 요거 찾으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1 나올 거예요. 1. 왜냐하면은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제일 커를 물어봤으니까 1 나올 겁니다. 이렇게 레이블 인덱스를 정수로 반환을 하겠죠. D번 풀면요. C번 뭐 하래요? 믹싱 코에피션트 업데이트 해보래요. 뭐 하면 돼요? 여기 표 다 리스폰시빌리티를 다 구해서 예를 들어서 파이 1은 뭘 구하면 되냐면은 지금 몇 개지? 8분의 여기 다 더한 거가 되겠죠. 여기 n1. 또 파이 2는 8분의 n2. 여기 두 번째 다 더한 거. 그렇게 파이 k 업데이트 하면 되죠. D번 뮤1을 업데이트 하래요. 각각의 개수 구하래. 이 뭐예요? 리스폰시빌리티를 다 구했으면은 그러면은 여기 전부 다 더한 거를 가지고 여기 각각을 나눠주면 되죠.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뭐 한 0.8, 0.2, 0.1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다 더했더니 1.1이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요 자리에는 얼마 들어가야 돼요? 1.1분의 0.8. 두 번째는 1.1분의 0.2. 세 번째는 1.1분의 0.1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까 했던 거예요. 평균 뮤를 업데이트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웨이티드 된 에버리지 구해야 된다. 그거 계산해라 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믹스 오브 가우시안 이렇게까지 하고 클러스터링 사전 강의까지 해서 끝났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클러스터링 파이썬 수업하고 수요일에는 여기서 헬프데스크 하고 토요일에 시험 보고 월요일에 휴강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